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아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아이가 있는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아이들의 또래 관계가 혹시 엄마와의 애착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또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때 생일 초대 설문조사에 앞서 먼저 8명의 아이를 무작위로 뽑아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검사해 검사 결과 5명은 안정애착, 나머지 3명은 불안정애착. 애착 관계와 생일날 초대받는 것 사이에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놀랍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아이들을 기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부모들이 자꾸 뭐 공부 잘하는 거, 뭐 잘하는 걸 자꾸 찾고 계신데 요 중요한 시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봐요. 자, 또 보세요. 이제 감정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애착에 따라서 부모가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해줄 수 있는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하고 아기 혼자 남습니다. 이게 애착 실험입니다. 아기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엄마 없이 낯선 사람과 잘 지내던 호재도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엄마 전화하고 올게요. 알았지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하이리는 방안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12개월밖에 안 된 하이리. 다른 아기들과는 분명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코티졸 측정을 통해서 그 안에 스트레스 수치를 정확히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아이는 전혀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 전혀 받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아주 무덤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아이처럼 보였지만 실은 이 아이는 굉장히 그렇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고요.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힘이 놀랍지 않은가요? 안정적인 애착이면 엄마나 부양자가 왔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달래지거든요. 계속됐습니다. 엄마가 왔는데도 화가 덜 풀린 가게들도 있습니다. 보란 듯이 더 크게 울기도 합니다. 반면 하이리는 엄마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All children are attached to their parents. And what we're talking about is the different ways, styles, or patterns of attachment that are expressed in kids and adults. Insecurely attached kids there are two primary varieties. One is automated kids, and one is 이 친구는 엄마를 포기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엄마에게 기댈 게 없다. 이 친구는 엄마가 들어주다 안 들어주다. 그러면은 들어줄 때는 언제 들어주겠어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 많이 울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분 따라서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그러면 저런 상황이 생겨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포기한 거. 네. 사람들은 흔히 화를 잘 참으면 감정 조절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과잉 분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을 잘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돌려드리는 것과 감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이제 겨우 1년. 엄마를 통해 감정 조절에 성공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간의 차이는 어디서 보는 걸까요? 마지막에 그 감정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How the relationship has occurred throughout the first year of life or the first year and a half of life. So what are the expectations of the children for how their parents are going to react to them? One reason why there's transmission in attachment styles or patterns from mothers and fathers. 자, 부모의 액자 형태가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된대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성인 애착 유형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저 대충 했더니 회피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해봤죠. 그때는 안정 애착이 나왔어요. 저기 네이버나 이런 데 구글에 하면 성인 애착 유형 테스트 36가지의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돼요. 그래서 체크를 쭉쭉쭉쭉쭉 하면 나중에 결과가 탁 떠요.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 중요하시니까 전사님 의무적으로 다 해서 다 제출하라고. 여러 번 해서 제출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한 명씩 이렇게 안정 애착된 선생님들만 좀 하고, 불안정 애착일 경우에는 훈련 받는 걸로. 네, 전도사님이 불안정 애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떨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몰래 해보시면 돼요. 네. 자, 애착으로 인해서 주는 게 있어요. 아까 앞에 다 왔는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환영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이 세계 전부예요. 이 세계 전부. 이 세계 전부라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의 그 모든 영역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전부예요. 내가 처음 만난 사람, 이 사람.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도록 관계를 해주는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 이 세상 사람 믿을 수 있네.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세계는 믿을만하네. 이 세계는 안정적이네. 살만하네.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세상을 배워가는 탐색을 합니다. 막 이곳저곳을 뒤지고 다녀요. 배우러.
근데 불안정한 아이는 아까 하예리 같은 애는요, 세상을 탐색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내면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정해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조금 큰 아이로 설명한다면 애가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책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속이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읽는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가도 공부가 안 돼요. 불안정하면.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이가 세상을 마음껏 탐색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엄마가 있는 데는 얘가 이렇게 막 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알아보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큰 놈들은 여기도 이렇게 나갔다 오잖아요. 근데 나갔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가까이 와서 엄마 한번 확인하고 터치하고 다시 나가요. 이게 안정된 애착일 때 세상을 배워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학습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돼요. 제가 2세 이상 부모님한테는 표를 하나, 블럭이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걸 넣을 거 그랬는데 까먹었네요. 자기 스스로 배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공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배워갈 수 있는 아이의 16가지 요소 중에 가장 밑바닥에 첫 번째가 애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잘 다스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배우는데 집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기에 좋은 애착을 형성하셔야 됩니다. 세계를 탐색하도록.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진로에 대한 확신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아니면 삶에 대한 이 세계에 살만하네? 괜찮네? 믿을만하네? 그러면 어떤 진로 방향을 결정할 때에 청소년기에 주로 되거든요. 이때 애들이 자신감이 있어요. 아, 나 이거 성공할 거야. 그런 자신감이 아니에요. 나 이거 관심 있고 나 이거 해볼 만하네. 실패해도 도전할 만하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분야를 가고 싶어. 이런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불안정하면 그런 확신이 없어요. 다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인 애들은 학교에서 보면 보여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학교를 신뢰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자기는 엉터리여도 남을 정말 잘 봐요. 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찰한 것은 비슷해요. 아주 이상하지 않은 선생님인 이상, 세상에 좀 외계인 같은 선생님도 있기는 해요. 그 인정.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 대한 관찰력은 굉장히 비슷하고 뛰어나요. 선생님들 신뢰하세요. 왜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요즘에 교육을 부모들이 다 엉터리로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뭘 못하게. 세계를 탐색하고 배워가는 것이 애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진로에 대해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애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애착이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한. 그 다음에요. 관계 신뢰. 아까 나왔죠? 친구한테 나중에 초대도 못 받잖아요. 생일 때.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야, 너는 학교에서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애들이 너를 그렇게 싫어하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보니까. 그죠? 아이가 안정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신뢰로운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감정 조절도 스스로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에 집중력을 초등학교 때 못하는 애들 보면요, 자기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면 감정이 안 다스려져서 수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학습이 안 돼요. 관계 신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 의지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가깝게 못합니다. 애착이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면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끼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애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한 가지 덜을 늘 보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는
당사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이건 신앙의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는 분 중에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평생 지금까지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난 부모에 대한 이 신뢰, 애착을 통한 신뢰가 신앙의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여기 애착 그러면 일반 사회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대 라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은 신앙교육의 핵심을 지금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온몸으로 저항한다니까요. 애착이 안 돼 있으면. 자, 그래서 마지막 애착의 선물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민감성입니다. 어떤 거냐면 아이가 신호를 보내요. 여기 밑에 보면 배고픈 거, 심심한 거, 놀아줘 뭐 이런 거. 나 졸려, 아파, 그 다음에 나 똥 쌌어, 갈아줘. 이런 거 할 때 아이가 울음으로만 표현하죠. 그죠? 칭얼대거나 아직 말을 못하니까 그럴 때 그 신호에 대해서 민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타인의 신호를 줬을 때 민감한 거, 내가 사실은 정서적 안정성과 건강함이 있을 때에 그 신호가 들어오는 거지, 내가 불안정하고 내가 닫혀져 있으면 그 신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죠. 부모의 애착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이 본인을 안정된 모습으로 훈련하시는 게 필요하기도 해요. 첫 번째가 민감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적절한 반응을 즉시 해줘야 돼요. 똥 쌌는데 기다려 그리고 5시간 후에 갈아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배고픈데 기다려, 참을 수 있지. 야, 인간은 배고프면 한 3시간은 참더라. 이렇게 어른식으로 대하면 안 되고 아이는 그 즉시 적절한 반응이 와야 돼요. 적절한 반응이에요. 네. 놀고 싶다 그러는데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관성이기. 일관성이 아까 없을 때 저항 애착이 있었죠. 그죠? 어떤 때는 돌봐줬다가 어떤 때는 안 돌봐줬다가 어떤 때는 해줬다가 어떤 때는 혼냈다가 어떤은 이 상황은 혼날 것 같은데 안 혼났다가 어떤 때는 안 혼날 일인데 혼났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애는 헷갈려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해요. 그래서 저항 애착이 생겨요. 이건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들어보면 초등 때 청소년기 때도 애들 대할 때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안정적인 애착이 아이들한테 선물로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일관성에 대해서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100번인데 100번 다 할 수 있어? 네, 못해요. 그래서 60번만, 10번 중에 6번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이 잘 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1년 사이에 애착관계가 형성됐네? 어떻게 하지? 시간 지났어? 이런 친구들 있죠. 지금 13개월 막 된 애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이후에 충분히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안정적 애착이 와요. 그런데 시간이 늦어질수록 길어져요. 애착이 찾아오는 것이. 만약에 청소년기에 안정된 애착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찍 여러분이 안정적인 애착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숙제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해줘야지가 아니라 제가 다시 숙제 내드릴게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그 다음에 자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일상에서의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또 내가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회피 애착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건 우리 아버지 문제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이렇게 탓을 하시고 대신 나는 잘할 거야, 나는 훈련하면 돼, 나 지금부터 배우지,
이렇게 우리 부모님한테 좀 밀어놓읍시다. 괜찮아요. 부모님이 아까 이렇게 전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시간이 돼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른다는 거,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배워가고 익혀가며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성숙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성품으로,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어릴 때에 자산을 넣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부터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 마음의 결심과 또 격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